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오랜만에 이명철 해설위원을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외국 갔다 오셨죠? 네, EA 스포츠의 좋은 기회 제공 덕분에 네. 영국을 생애 처음으로 다녀와서 울버햄튼 토트넘 그리고 첼시 맨시티 두 경기를 이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야, 그 EA 스포츠 저도 좋아합니다. 예. 저희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e풋볼 위원회가 이제 곧 발족을 하거든요. 그쵸. 또 EA 스포츠 관계자분들의 많은 또 협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을 네. 드리겠고요. 제가 1991년에 영국 가보고 영국을 아직 안 가봐서 91년이면 언제예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출범 직전 정도에 네. 제가 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명철 해설위원님이 외국을 영국을 갔다 오시는 바람에 조금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A매치 기간 아닙니까 지금이? 네. 그래서 이제 투머치하게 이명철 해설위원님께 어떠한 과제를 드렸냐면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지가 이제 한 1년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국가대표팀의 파워 랭킹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명철이 생각하는 각국 국가대표팀들의 파워 랭킹 탑 10 요거를 A매치 기간을 또 기념해서 한번 또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일단 그냥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월드컵은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고 준우승은 프랑스, 3등이 크로아티아, 4등이 모로코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 팀들을 지금 그대로 1, 2, 3, 4등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아무래도 변화가 좀 있죠. 예. 그리고 저희 이 녹화 일시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월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대표 기간을 완전히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A매치를 덜 치른 팀들이 좀 다수 있다는 거, 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요 방송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이명철 해설위원은 1, 2, 3, 4등이 월드컵 때와는 당연히 달라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뚜렷한 1년 사이에 상승을 한 국가대표팀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16강에도 오르지 못했던 국가에 10위권 진입이 있거든요. 그래요? 우루과이입니다. 감각이 뛰어나요. 네. 뭐냐면은 제가 엘로 랭킹이랑 네. FIFA 현재 랭킹을 뽑았는데 이 FIFA 랭킹에서는 우루과이가 15등입니다. 네. 10월 기준으로. 그런데 엘로 레이팅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바둑이나 체스에서 선수들을 개개인별 강약을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보자 해서 나온 공식 아닙니까? 이 엘로 레이팅에 의하면 바로 얼마 전에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아르헨티나가 사실 월드컵 우승한 이후에 올해 들어서 쭉 이기고 있다가 네. 이제 마침내 우루과이에게 이제 1패를 당하는데 그 우루과이가 엘로 레이팅에서 7등에 올라 있어요. 그 위에 지금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브라질, 포르투갈, 잉글랜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눈에 띄게 향상된 것 같이 느껴지는 팀 10등 안에 못 들었다가 10등 안에 들게 된 팀 우루과이 엘로 레이팅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감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명철 해설위원이 생각하는 현재 대표팀 파워랭킹 10위 듣겠습니다. 네, 10위부터 일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 10위는요.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선전을 했고 역시 이번 한 1년 동안의 A매치에서도 괜찮은 성적을 냈던 미국 대표팀을 꼽았습니다. 전체적인 올해 승무패는 미국이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미국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을 시작으로 해서 불과 1년 사이에 꽤 많이 성장을 한 팀이라고 좀 봅니다. 그 전까지 좀 정립되지 않았던 유망주들의 경기력이 한꺼풀 더 올라온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 조직적인 활동량과 압박, 선수들의 어떤 개인 능력들을 봤을 때 괜찮은 선수풀과 조직력, 팀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저는 미국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엘로 레이팅과는 이명철 위원의 지금 생각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다르군요. 네. 엘로 레이팅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찾아보니까 근소한 점수 차이기는 한데 다 23등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엘로 레이팅은 붙는 팀의 랭킹도 관계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렇게 보면 좀 불리하죠, 미국은. 네, 물론 이제 FIFA 랭킹도 당연히 이제 상위 팀을 잡을 때가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엘로 레이팅은 사실은 그게 더 엄격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우루과이와는 달리 미국은 아무래도 이게 승무패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한 팀들을 좀 엘로 레이팅에서는 약간 좀 감점 요인이 있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거는 뭐 이명철 해설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선수들이 괜찮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원톱 공격수에 이제 발로건 선수. 예. 어느 대표팀을 선택할까 궁금했는데 미국 대표팀에 정착을 했죠. 최근에 대표팀에서 골도 넣고 발로건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특히 아스날 소속으로만 뭔가 검증된 활약이 없었다 뿐이지 리그왕을 포함해서 예. 발로건 선수도 충분히 재능 있는 자원이라는 점을 이미 유럽 주요 리그에서 입증을 했거든요. 2선에도 티모시 웨아, 플리식, 틸먼 그리고 3선 뭐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포함해서 지금 밀란의 활동량을 담당하는 유누스 무사 네.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때 그 성조기 색깔의 그 머리 뭐 염색을 했던 맥케니 선수, 예. 레이나 선수도 그렇고 수비에서도 뭐 크리스 리차즈, 팀림, 카터비커스 여기에 풀백의 데스트 로빈슨, 골키퍼의 매터너까지 가진 자원들의 나이대나 활동량 전체적인 어떤 선수들 간의 요즘 경기들을 봤을 때 조직력은 분명 1년 사이에 많이 올라와 있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명철 해설위원의 현재 파워랭킹 10등은 미국으로 볼 수 있겠다. 네. 나름 일리가 있었어요. 자, 그럼 미국보다 한 계단 좋은 팀은 어디죠? 우루과이입니다. 아, 우루과이를 9등에 넣으셨군요. 네. 월드컵 예선 현재 3승 1무 1패를 달리고 있고요. 델라크루즈가 지금 5경기 3골. 네. 그리고 다윈 누네스가 5경기 3골. 다윈 누네스가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를 이제 잡을 때도 그 경기에서도 이제 득점을 했었죠. 네. 우루과이 대표팀의 경우는 저는 이 코어 라인이 항상 역시 좋은 힘을 좀 지니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발베르데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에서 수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밸런스를 차지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우가르테 역시도 중심을 잡아주고 있죠. 여기에 센터백의 세바스티안 카세레스 이 선수가 또 우루과이의 뒷문을 아주 깔끔하게 지금 책임지고 있거든요. 우루과이가 사실 그 작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A매치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상 월드컵에 들어와서 우리나라하고 경기 때 우리가 워낙 잘 싸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별리그 레이스가 말렸고 결국 이제 탈락을 면치 못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우루과이 감독이었던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최근에 이제 라리가 세비야 감독을 맡고 있는데 네. 물론 세비야가 맨딜리바르 감독 때도 좀 망가졌던 팀이긴 하지만 알론소 감독이 오고서도 지금 그렇게 극적인 반등 효과가 없고 내용상으로도 뭔가 좀 애매해 보이는 약간 표현하면 무색무취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려는 거는 우루과이는 감독 교체의 지금 효과를 보는 팀이다 라는 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교체가 된 만큼 카타르 월드컵 때와는 또 다른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다. 예. 저는 그 가능성을 좀 걸어두고 싶어요. 그래서 멤버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월드컵 예선에서의 결과 심지어 아르헨티나에게 그 전까지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이후로 그 전 A매치까지 우루과이 만나기 전까지는 실점이 없었거든요. 전승이었고. 네, 그런데 그 팀에게 무려 골도 넣고 아예 패배를 안겼다는 점.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루과이가 분명 현재 선수단의 어떤 몇 명까지 포함해서 주목해볼 만한 팀이고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정도의 파워랭킹을 매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점점 더 조금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자, 그럼 우루과이보다 한 단계 잘하는 팀은 어디입니까? 한 단계 잘하는 팀, 이 팀은 항상 뭐 꾸준하게 잘하는 성적을 내고 있지만 네덜란드를 꼽았습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저는 뭐 정확하게 이거 집계는 안 해봤는데 네. 제가 어렴풋이 기억에 올해 승무패는 엉망 아닙니까? 썩 좋지 않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8등을 받았어요? 근데도 이 팀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단과 좀 골을 골고루 넣고 있는 행보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직 네덜란드가 조금 안정화되고 나서의 흐름을 좀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명철 해설위원 뭐 혹은 다른 누가 해도 마찬가지지만 파워랭킹은 아주 기계적인 건 아닙니다. 맞아요. 감상과 평가가 충분히 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네덜란드가 사실 올해 성적만으로 보면은 그닥인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네. 최악은 아니지만 네. 상 단계에 있다고만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독일보다는 좀 낫지만 독일보다는 낫죠. 독일은 좀 낫지만 독일은 최악이어서 10위 없습니다. 그건 낫지만 어쨌든 네덜란드도 좀 나쁜 편에 속하는데 8등 정도는 할 만하겠다. 네, 지금 선수단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봤을 때 이 팀이 다른 팀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 전력으로 우리가 가늠해볼 수 있지 않을까로 봤을 때 네덜란드는 딱 8위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역시 내년 유로에서의 확실한 성적 네. 그 부분이 역시 좀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 아래 팀들이 워낙 지금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어중간한 분위기가 반복될 시에는 8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역시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8등에 놓으시긴 했지만 제가 약간 이제 보태자면 우루과이나 미국은 조금 더 이제 전망이 약간 그래도 저 앞으로 갈 수 있는 네. 전망이 좀 있다고 한다면 네덜란드는 현재 상태로만 그냥 봐서는 8등이 거의 한계치 아닌가. 그렇죠. 네. 근데 보면 뭐 수비에 판다이크도 있고 프랭키 더용 여기 이제 이번 유로 예선에서의 기록들을 보면 라다나케 선수도 정말 많이 경기를 네. 꾸준히 뛰었거든요. 학포도 그렇고 핵심 자원들의 면면이 분명 좀 건재하다는 점과 상황에 따라서 둠프리스나 베르바인 그리고 노아렌 같은 선수들이 해결사 역할을 해줬던 점들이 이번 유로 예선 경기들을 보면서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네덜란드가 결과는 좀 아쉽긴 하지만 분명 잘 조합하고 분위기만 낸다면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임영철 해설위원의 7위는 어디죠? 7위는 벨기에입니다. 사실은 벨기에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많은 기대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려한다면은 이제 그 기대치를 분명히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이제 상당수 골든 제너레이션 선수들은 이제 물러가게 되는 그런 와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체의 성적으로만 보면 벨기에가 좋죠. 성적은 좋죠. 네. 근데 역시 벨기에를 그보다 위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성적을 냈는지도 고려는 안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까지 좀 포함을 시켜서 봐야 네. 된다. 그럼 월드컵은 처참했었잖아요. 너무 처참했죠.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새롭게 구성된 선수단이 이전 황금 세대보다는 아쉬울 수 있어도 루케바키오나 트로사르, 뭐 요한 바카요코, 제레미 도쿠 여기에 8경기 14골에 로멜루 루카쿠 네. 여전하다는 점을 이번 유로 예선에서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큰 데 나가서 이제 중요할 때 좀 해야 되는데 루카쿠 선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이 멤버들이 가장 중요한 큰 무대에서 아직까지 확고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거는 그 이전에 황금 세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지금 벨기에에게도 너네 아직 보여준 게 없잖아 라는 꼬리표가 아직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봤을 때 승무패는 분명히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벨기에가. 네. 그러나 어쨌든 카타르 월드컵을 약간 또 회상해보고 네. 뭔가 모를 불안감 네. 이런 거를 보면은 7위보다 더 높이 주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예선과 친선전, 평가전, 네이션스 리그까지 네. 이러한 경기들도 물론 공식전에 포함되는 경기들도 있지만 그게 정말 메이저 대회 본선에서의 경기 결과나 내용만큼 더 깊이 팀 전력에 반영이 되어서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는 최근의 행보가 아쉽지만 정작 카타르 월드컵은 일단 8강에 갔고 탈락을 했지만 무패였어요. 그런 점들이 네덜란드에게 좀 플러스가 됐고 반대로 벨기에는 지금 최근의 행보는 좋지만 역시 가장 큰 본선이라는 무대에서 확실하지 않은 팀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파워랭킹을 7등 정도로 좀 책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 올해 승무패로만 보면 벨기에가 네덜란드보다 한결 나을 거예요. 훨씬 낫죠. 그런데 이명철 의원님의 파워랭킹에서는 한 단계 차이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명철 해설위원의 6위는 어디죠? 제 6위는요. 스페인입니다. 네네. 네. 스페인 6위는 얼추 적당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좀 네. 더 올라갈 네. 수 있는 팀이에요. 하지만 올라가려면 그보다 윗순위에 있는 국가들이 어느 국가가 내려올 것인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런 네, 점들이 네, 좀 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제가 얘기할 앞으로의 5등부터 1등까지는 약간 좀 윤곽이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지금까지 안 나온 팀이 일단 아르헨티나, 프랑스 안 나왔고 포르투갈도 요즘 뭐 네. 전승 분위기인데 안 나왔어요. 그쵸. 포르투갈도 안 나왔고 그리고 요즘 너무 많이 지긴 했는데 브라질이 그래도 존재하죠. 지켜보시죠. 어쨌든 아직 네. 스포일러가 다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브라질이 최근 너무 많이 지기는 했기 네, 때문에 그건 맞아요. 부상자들도 네. 굉장히 많고 어쨌든 6위는 스페인이다. 이 팀도 마찬가지로 결과는 최상입니다. 유로 예선 지금 7승 1무고요. 지금 뭐 만났다 하면 A매치에서 항상 이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보다 윗순위 팀들보다 파워랭킹의 단계를 높이기에는 역시 이 팀의 실제 팀 레벨과 완성도, 뭔가를 이루어낸 어떤 성과들, 결국 이 팀이 지금 정말 어디까지 완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말 냉정한 판단 자체가 아직은 좀 무리라고 보이거든요. 유로나 뭐 네이션스 리그나 뭐 월드컵이나 보면 뭐 완전히 허무하게 뭐 실패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스페인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높은 단계쯤 가서 그 한꺼풀을 벗고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또 위력은 보여주질 못했죠. 그렇죠. 네. 일단 6위지만 어떻게 보면 5위권으로 진입할 가장 준비가 잘 된 팀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멤버의 밸런스에서 찾고 싶거든요. 네. 일단 미드필더 로드리, 그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번에 십자인대 파열의 소식이 들렸던 가비, 네. 그리고 루이스, 수비멘디, 메리노, 부상만 없다면 페드리도 당연히 또 경쟁이 가능할 자원이고 호셀루, 모라타, 뭐 네코 윌리엄스, 페란 토레스, 라민 야말까지 선수들 공격진의 면면이 이전보다 좀 더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선수들이 좀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 곁들이지만 네. 모라타 선수가 좋아졌죠. 폼이 올라가 있죠. 네. 모라타 선수. 물론 이 모라타의 폼도 정말 중요한 유로 무대에서 터질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팀 전체는 아직 6위예요. 하지만 모라타까지 터지고 전체적으로 이 구조에서 본선 무대에서의 확고함까지 보여준다면 저는 스페인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아래 팀들보다는 가장 윗순위에 있는 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 그렇죠. 프랑스, 잉글랜드, 브라질, 포르투갈.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순위를 들어보겠습니다. 5등 누굽니까? 5등을요 많이 내려온 거죠. 브라질을 꼽았습니다. 아, 네. 많이 내려와서
5등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5등 밖은 아니다. 그렇죠. 예, 뭐 월드컵 성적 자체로는 브라질이 결국 이제 8강에서 크로아티아를 넘지 못했지만 근데 지금 월드컵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월드컵 직전까지 A매치 그리고 월드컵 진행되는 동안에도 브라질을 바라봤던 시선은 적어도 탑3 안에 항상 꼽혔던 국가였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벌써 5위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올해 브라질은 좀 다사다난했다. 좀 네. 다사다난했다는 것이 팀으로서는 좋은 의미는 좀 아니라고 봐야죠. 돌고 돌아서 계속 부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가브리엘 제수스가 최근까지 다쳤다가 여러 논란 끝에 결국 브라질 대표팀에 다 승선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또 다쳤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직 대표팀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은 네이마르가 1년 네이마르 가까이 선수 안타까워요. 예. 장기 부상을 좀 시달리게 됐습니다. 호드리고가 아직까지 확실히 성장한 느낌은 아니고 카세미로의 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뭐 풀백진은 지금 뭐 요즘 브라질 경기들의 라인업을 보면 에메르송 로얄, 뭐 헤난 로지, 다닐루, 아라냐, 아우구스토, 양쿠토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포메이션도 그렇고 특히 좌우 풀백도 그렇고 누구를 주전으로 세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느낌은 좀 아니거든요. 네. 알베스, 마이콘, 마르셀로 뭐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를 생각하면 네. 좀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그렇죠. 네. 풀백 쪽에 대한 확실한 아쉬움은 제가 볼 때 분명히 느껴지고 아무래도 지금 이 확실한 이 팀의 중심을 잡아줄 감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주인공이 가려지지 않았잖아요. 감독 자리에 대한 의문점과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의 어떤 부재 때문에 브라질이 지금 팀적으로 잘 완성돼 있는 상황이라 보기에는 무리는 좀 있지 않나. 근데 저희 녹화 기준으로 아마 브라질이 현재 남미 예선에서 5등이죠. 네, 맞아요. 브라질이 여기서 뭐 탈락하는 걸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는 또 티켓 수 자체가 늘었으니까 더욱 탈락은 아닐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에서 현재 5등 달리고 있는 팀인데 그래도 이명철 위원님은 전체 5등에는 넣어야 된다. 그렇죠. 더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이 팀이 보여준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스페인에 위협을 할 수 있다는 점, 이외 뭐 벨기에나 네덜란드도 언제든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점, 우루과이도 있고요. 그런 점을 보면 브라질이 지금 좀 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라질이 현재 안타까운 부상자들이 나오면서 네.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위기의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브라질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팀은 어디죠? 결과로는 이 팀이 최상인데요. 6팀이 한 조에 편성되면서 경기를 무려 10경기나 치렀죠. 근데 그 유로 예선 10경기 10전 전승으로 끝낸 포르투갈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제가 그 승무패만 쭉 이렇게 떠올려 봤을 네. 때는 포르투갈만한 팀이 없어요. 포르투갈 제일 깔끔해요. 무승부도 없고. 네, 그냥 깔끔하게 다다다 이깁니다. 네, 네, 네. 물론 이제 뭐 최근 몇 경기들이 이제 이 경기 골 좀 더 나와야 되는데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결국 골이 안 나왔던 경기들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포르투갈은 그냥 깔끔하게 전적을 마쳤고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 부임 효과를 일단 지금 좀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임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은 근데 포르투갈도 사실은 카타르 월드컵을 되돌이켜 보면 네. 거기서 뭔가 좀 못 보여줬잖아요. 8강 모로코전 탈락.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월드컵 끝난 이후부터의 지금까지의 이 승무패 기록이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는 후자의 영향이 좀 4등하는 데는 크게 작용했나요? 맞습니다. 역시 성장을 하고 상승을 했다는 점. 그리고 선수단이 완벽합니다. 네. 네. 진짜 좋은 선수단이 많고 아까 뭐 브라질을 얘기하면서 풀백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포르투갈은 풀백만 해도 주앙 칸셀루 건재하죠. 네. 그리고 FC 포르투의 유망주 벤피카의 그 선수 아닙니다. 주앙 마리우 네. 오른쪽 풀백을 뛰는 유망주 있고 또 지오구 달로도 역시 좌우가 모두 가능한 선수고 센터백에 뭐 안토니오 실바, 이나시오, 후뱅 디아스 미드필더에 팔리냐, 브루노 페르난데스, 오타비오, 다닐로 요즘에 또 주앙 네베스 네. 또 같이 또 뛰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공격진에 호나우두, 펠릭스, 베르나르도 실바, 하파엘 레앙 등등등 하무스도 있는데 네, 네. 여러모로 진짜 주전부터 벤치까지 꽉 채울 수 있는 팀이 지금 당장은 역시 포르투갈이 좀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뭐 선수층 얘기할 때 항상 프랑스 그리고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예전 같으면 뭐 스페인 이런 팀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선수층 얘기할 때. 근데 듣고 보면은 포르투갈이 선수층이 엄청나네요. 포르투갈도 선수단만 비교했을 때는 어느 국가에게도 쉽게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선수단만 보면 어쩌면요 탑3에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선수단만 봤을 때. 선수단만 봤을 때. 근데 과연 이제 이들이 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문제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포르투갈이 원래 A매치 국가대표들을 비교할 때마다 항상 이 정도의 기대치는 그래도 받았던 국가거든요. 그리고 이번 올해 A매치들의 성적이 좋았던 점까지 높게 볼 수 있으나 탑3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포르투갈이 제일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남아있다는 점. 네. 그리고 이거는 포르투갈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에게 의문부호가 좀 있습니다. 네. 벨기에에서도 그랬으니까요. 예선은 잘했는데
본선이 조금 아쉬웠던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마르티네즈 감독이 좀 떨쳐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과연 이제 마르티네스 감독과 포르투갈이 그 문제를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세 팀 남았습니다. 요거는 1등부터 얘기해 주시죠. 1, 2, 3등을 한꺼번에 쫙 얘기해 주시죠. 좋습니다. 네. 자, 1등 프랑스, 아, 프랑스. 네. 2등 아르헨티나, 그럼 3등이 잉글랜드. 잉글랜드. 네, 3등 잉글랜드. 참고로 그 엘로 레이팅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1등 프랑스 똑같습니다. 오. 2등 아르헨티나. 오. 근데 3등이 스페인이에요. 아, 3등이 세 팀이 있어요. 저희 녹화 기준으로만 보면 엘로 레이팅 점수가 똑같은 팀이 셋입니다. 오. 그러니까 다 3등이네요. 스페인, 브라질, 포르투갈. 아. 네. 근데 스페인이 제일 위에 써 있어가지고 제가 네. 스페인부터 봤는데 그리고 현재 잉글랜드는 6등입니다. 6등. 네. 근데 그 레이팅 점수 차이가 네. 프랑스, 아르헨티나는 2,100점이 넘는데요. 네. 스페인, 브라질, 포르투갈, 잉글랜드까지는 2033, 2033, 2033, 2031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잉글랜드도 거의 3등인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예. 스페인, 브라질, 포르투갈, 잉글랜드가 거의 같고 그리고 7등이 아까 말씀드린 우루과이가 나와요. 예. 여기에 8등 벨기에, 9등 네덜란드. 네. 요게 이제 그 임 의원님은 7등 벨기에, 8등이 네덜란드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나오고 10등이 콜롬비아가 10등에 위치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11등이 월드컵 3등한 팀 크로아티아입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콜롬비아가 10등 들어간 거는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남미에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승무패가 당연히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 지금 괜찮은 팀들이 브라질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콜롬비아랑 우루과이예요, 사실은. 예. 근데 콜롬비아가 그 점수를 여기 좀 반영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11등 크로아티아, 12등 이탈리아, 13등 독일을 제쳤어요. 14등에 일본이 있네요. 이 엘로 잘했죠. 레이팅은 네. 상대성의 계산이 네.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이 강팀들을 이겼잖아요. 잘한 건 맞죠. 네. 강팀들을 이겼고 승무패 자체도 좋기 때문에 아마 점수 상승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임 의원님은 이 콜롬비아 대신 사실 선택한 나라가 미국인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미국의 상승세는 그래도 좀 더 직접적으로 저한테는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 네, 네, 생각을 네. 좀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1, 2, 3등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1, 2, 3등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는 역시 아래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겠죠. 네. 일단 3등 잉글랜드인데 A매치 15경기 1패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프랑스전에 그 아쉬운 뭔가 불운이 겹쳤던 그때 패배로 인한 탈락 외에는 A매치 패배가 지금 없는 잉글랜드예요. 네. 그 정도로 결과를 내는 부분에서는 지금의 행보는 꽤 꾸준하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고 선수들도 좋죠 지금. 아우 그렇죠. 해리케인 네. 유로에선 7경기 8골 분데스리가의 역사를 지금 지배하러 간 해리케인 선수. 대단합니다. 그리고 부카요 사카 6경기 4골 네. 그리고 스탯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주드 벨링엄 네. 데클란 라이스 네. 예, 이 선수들이 지금 잉글랜드 선수단을 꽉 채우고 있고요. 여기에 마크 게히, 존 스톤스, 카일 워커, 조던 앤더슨, 메디슨, 필 포든, 그릴리시 등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꺼내 쓸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유로 본선 시점에 혹시 레시포드가 터졌다면 그 레시포드는 또 그 특유의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그 시기에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가 예. 문제인 거예요. 그게 조금 중요하죠. 근데 안 터지더라도 그릴리시가 있고 뭐 사카가 있고 포든 있고 하니까 참 좋은 멤버들을 지니고 있다. 코너 갤러거도 사실 잉글랜드에서 좀 잘 쓰이는 선수 중 한 명이죠. 예. 멤버는 아르헨티나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멤버는 아르헨티나보다 아르헨티나보다 좋죠. 네. 이렇게 보면 제가 탑3 정리가 되네요. 프랑스, 잉글랜드, 포르투갈이 전 스쿼드 탑3 같아요. 스쿼드만으로. 네, 스쿼드만으로. 요거는 파워 랭킹이 아닙니다. 그냥 스쿼드 랭킹. 네,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잉글랜드를 왜 3위에 뒀느냐? 경기 내용이 약간 좀 미적지근합니다. 저도 중계를 해보고 그냥 사우스 네. 게이트 감독 그냥 스타일이. 전체가 다 그냥 좀 미적지근하지 않나요? 맞아요. 잉글랜드 해설을 하실 때는 네. 오늘도 잉글랜드가 뭐 그냥저냥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해리케인의 결정력이 역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내용상의 보완점이 좀 있죠. 잘했다 하면서도 항상 그런 얘기들이 덧붙였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잉글랜드가 프랑스랑 아르헨티나보다는 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잉글랜드 뭐 멤버를 보면 엄청 화려한 게 사실이고 네. 그리고 저 정도 짜임새면은 여간에선 질 것 같진 않지만 뭔가 어쨌든 미적지근한 그게 있죠. 시원하진 않은. 어쨌든 그래서 잉글랜드는 현재 이명철 해설위원의 마음속에서 3등인 거고요. 네. 프랑스가 그런데 아주 완벽하진 않잖아요. 완벽하진 않죠. 올해 승무패나 이런 걸 봐도 뭐
전승하거나 이런 건 프랑스가 당연히 아니고 네. 그리고 선수들의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역시 프랑스도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도 아르헨티나보다는 그래도 프랑스. 네. 조금 더 역동적으로 경기해 보면 좋을 텐데 하다가도 음바페 한 골, 풀리는 그런 맛이 프랑스에겐 있습니다. 그거는 세계 최강. 세계 최강이죠. 그리즈만이 풀고 음바페가 마무리하고 지루가 마무리하고 카마빙가가 뒤에서 패스 연결해주고 이런 리듬들을 프랑스 경기를 보면서 여러 차례 느꼈는데 저는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때보다는 훨씬 더 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 훨씬 더요? 카타르 월드컵을 거치면서 당연히 이제 프랑스가 좀 올라온 거죠. 근데 지금도 그 강함을 저는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른바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유연성이 저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센터백의 우파메카노, 살리바, 코나테, 루카스 르난데스 센터백의 퀄리티도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골키퍼 매냥 요리스의 대표팀 은퇴 이후의 부재를 아주 안정적으로 책임지고 있고요. 중앙 미드필더의 추아메니, 카마빙가, 라비오, 라리가, 킹, 그리즈만 그리고 얼마 전 또 데뷔를 했죠. 자이르 에메리 선수. 네. 파리에서 이제 에메리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많이 기회를 받을 거라고 보이고 음바페가 이번 유로에선 7경기 9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루 3골, 코방과 튀람이 각각 2골씩. 그리고 스탯으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드리블러로 또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우스망 덴벨레의 존재도 대표팀 경기에서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일단 2등인 이유는 역시 이 팀이 잘해서인 건 맞아요. 근데 리오넬 메시의 컨디션에 따라서 팀 경기력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반대를 보잖아요. 음바페 경기력에 따라서 프랑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음바페가 안 터지면 뭔가 프랑스도 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그래도 일단 음바페가 없는 상황이 거의 다 전제되지 않는 것도 맞지만 팀적으로 좀 더 패스 길과 하프 스페이스 그리고 그 뭔가 안 풀린다 하더라도 개인 능력으로 뚫어줄 수 있는 선수의 존재가 지금 프랑스가 아르헨티나보다는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가장 나이 많은 선수의 컨디션에 좌지우지되는 면이 강하다는. 그렇죠. 그래서 메시가 없는 경기는 패스 순환 자체가 좀 답답해질 때가 있고 혹은 메시가 컨디션적으로 조금 아쉬울 때 그럴 때도 팀의 경기력이 이른바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 좀 심한 부분들이 느껴졌고 저는 그리고 이 팀에 있어서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일단 스쿼드적으로는 양 풀백의 퀄리티가 역시 프랑스보다는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왼쪽에 아쿠냐, 탈리아피코, 오른쪽에 몰리나, 몬티엘 일단 주전으로 쓰이는 선수들이 이렇게 4명 주전주로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다른 경쟁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풀백의 퀄리티는 조금 아쉬운 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 혹시 없나요? 아르헨티나가 정말 그 이른바 메시 라스트 댄스와 더불어서 정말 감격의 아주 역사적인 우승을 거머쥐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성적도 좋긴 했지만 뭔가 그렇다고 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모습이 과연 이 팀이 있었는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조금 임팩트가 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르헨티나가 밸런스가 되게 좋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 팀적으로의 안정감은 좋았을 수 있으나 화력이나 뭔가 상대를 강함으로써 뭔가 몰아치는 느낌? 그런 느낌은 역시 경쟁 국가들보다는 대륙이 다르다고 하지만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팀적인 어떤 완성도, 강력함, 무기의 어떤 다양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프랑스의 팀 컨디션이 아무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보다는 조금 밀리지만 그래도 2위는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전히 나왔을 때는 특별함을 보여주는 메시의 존재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아르헨티나가 여기서 잉글랜드보다 약간이라도 높은 위치에 있는 가장 포인트는 역시 리오넬 메시 선수인가요? 네, 메시의 존재와 우승의 경험. 잉글랜드는 경험이 66년이네요. 그렇죠. 여전히. 그런 점에서 지금 선수단과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과연 이만큼의 업적을 해줄 수 있느냐, 성과를 내줄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그게 잉글랜드한테는 아직까지는 고민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고비를 최근에 넘어본 아르헨티나가 여전히 아직 고비를 못 넘고 있는 잉글랜드보다는 조금 더 파워 랭킹상 앞서는 느낌이다. 그렇죠. 대회 이전에 어떤 우승에 대한 예측은 아르헨티나가 아닐 수 있고 이러한 파워 랭킹에서도 아르헨티나가 좀 뒷순위에 있을 수 있지만 막상 본선에서의 가장 강력한 임팩트와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머쥐는 쪽은 또 얼마든지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지금 아르헨티나를 설명해주는 문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뭔가 무형의 우위가 약간 아직은 잉글랜드보다는 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라는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지막으로 11등으로 생각하신 나라 있어요? 사실 유로 예선만 보면 최근에 튀르키예는 5승 1무 1패, 덴마크는 7승 1무 1패.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팀들이 그래서 11등까지 경쟁력을 고려할 만 할까라고 했을 때
애매하더라고요. 일단 위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팀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가 올라오긴 할 것이나 11위까지는 아닐 것이다. 네. 그래서 각 대륙의 예선 결과들을 쭉 봤을 때 떠올랐던 팀은 일단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정도면은 지금 현재 폼을 봤을 때는 11등 정도 느낌이 있다. 네. 예, 예, 예. 자, 이명철 해설위원은 그래서 번외로 11등 콜롬비아를 말씀해 주셨고요. 아직 저희가 월요일 오후기 때문에 모든 A매치를 다 소화하지는 못한 상태지만 어쨌든 오늘 기준으로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현재 생각하시는 국가대표 파워랭킹 탑10을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